여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해외로 건너간 사람과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외국으로 입양돼 우리말을 잘 모르는 한인 입양인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외국인일까요? 아니면 재외동포일까요? 현행법상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또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외동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친구들인 거잖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살기 힘들으니까 동포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해외에 삶의 터전을 둔 한국인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 태평양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태평양에 그냥 가운데 떠 있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과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한인 사회와 모국을 이어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선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문제를 짚어보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덴마크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직업 때문에 2년 전 가족과 함께 덴마크로 이주한 재외국민 김세준 씨. 올해 초 한국인 지인에게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올해만 6살이 된 김 씨 자녀의 취약 여부가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취약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전혀 어디에서도 전달받지 못했고. 황급히 김 씨 가족이 국내 거소지로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보니 현재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취약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관할지의 학교에선 주민센터가 아닌 학교로 서류를 내야 한다며 추가 서류도 요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민센터랑 학교랑 필요한 서류 얘기하는 게 달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 사실관계 확인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서류도 처음에 요구하는 서류랑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경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김 씨는 무려 6주 동안 여러 기관을 오가며 확인한 끝에 1년으로 한정된 자녀의 취약 유예 승인 통지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덴마크에 이주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걸까? 현지 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정보가 국내 각 행정부처 간 서로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전담기구가 아닌 외교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잦다는 지적입니다. 워낙 이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지 장기적인 비전과 희망사항으로 제 동포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이주 등록을 모두 마치고서도 국내 행정 처리에 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는지 재외 동포들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월드 남승미입니다. 재외 한인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여 사업을 시작한 50대 스티븐 전 씨.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사업차 한국에 방문할 때면 종종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때 어느 기관을 통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재외동포들은 어디 가서 무슨 서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거주한 이민 1세대에겐 빠르게 변하는 국내 행정 상황을 따라가는 게 더욱 버겁습니다. 재외동포들은 만 65세가 넘으면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의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해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절차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중 국적 같은 걸 봐도 우리가 이제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한 부처에서 그 모든 것을 코디네이트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어디 가서 신고를 하고 뭘 하고 기다려야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프로시저가 확실치 않아서 이처럼 업무별 담당 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데다 스스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직접 만난 재외국민 대부분은 국내 재산 처분이나 가족 간 상속 문제 등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가셨는데 저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제가 그 전세를 놓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 나와 있는 저를 이제 나와 있는 걸 인정하고 마치 대리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누구를 대신해서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딱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주로 재외동포재단이 진행하지만 외교부 산하의 사업 시행기구에 그치는 실정 때문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실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권한도 갖춘 전담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여러 단체의 일을 동포청이 생겨서 이런 해외 동포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은 약 750만 명. 날로 커지는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더 미룰 순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지금까지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고충을 들어봤는데요.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이들 재외동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처럼 국내로 돌아온 재외동포들 역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은 어떤지 이정민 PD가 전해드립니다. 안산에 들어선 고려인 공동체 떼꼴마을.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려인 동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광주 등지에 이런 고려인 마을이 꾸려졌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이제 8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8,000여 명이 떼꼴마을이 있는 안산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고려인 문화센터에선 안산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통번역과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귀환으로 사무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서류 안 챙기고 오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애들 학교에 입학 서류도 많은 가정들이 서류 제대로 준비를 못 하잖아요. 이들의 귀환으로 고려인 동포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커졌지만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이 비자를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각 부처나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지만 언어 장벽이 큰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이제 동포들을 관할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부서이긴 하지만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지 지원의 범위는 아닙니다. 또 한국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내 귀환 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 동포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고려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들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된다면 국내 귀환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정착 확대가 국내 인구 절벽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구 절멸을 지금 체감하고 있다. 대안으로 되는 정책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그 이민 정책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이 있는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는 물론 국내 체류 100만 동포의 염원인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탄생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사회 수건 사업인 재외동포청 설립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또 선결 과제,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장, 임채환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동포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그 재외동포 숫자는 이제 75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는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병무청 이런 데서 다 각자 나눠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750만 재외동포가 원스톱으로 한 군데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글로벌 시대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걸맞는 어떠한 서비스라면 서비스일까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원스톱 기구가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재외동포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기 어려웠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이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재외동포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을 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은 너무 잘 시키고 있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키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화된다든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재동포와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부재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도 안 내는 재외동포가 무슨 요구하는 상황 그렇게 많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요. 조세 단일주의이기 때문에 각 거주국에 세금을 내지 한국도 세금을 내고 또 거주국에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8 올림픽 때 재외동포가 그 당시는 돈이 없어서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재외동포가 100억을 송금해 준 기억도 나고요. 이런 분들을 세금도 안 내는 너네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 봐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인 것은요.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려면은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입법기관에서 이 무관심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재외동포에 대한 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가 재외동포 재단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주의, 소위 말하는 재외동포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미 한 20년 넘게 국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가끔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의 기본법을 일단 만들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세계 한인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750만 재외동포 우리 동포들 자신들의 그 자긍심 고칩니다. 즉 750만 재외동포가 나의 모국은 대한민국이구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재외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외교부나 또 뭐 교육부 또 병무청 이런 데를 다 나눠서 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한 재외 동포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랄지 위상이랄지 한류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도 너무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 함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세계 한인네트워크 회장 그리고 임채환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과 함께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추산되는 재외동포 약 750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들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은 더는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서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현정 PD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하지만 오랜 세월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이른바 디아스포라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유대인 정체성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국가인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재외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기획, 실행하는 전담기구입니다. We are independent, but we have a special status because we have signed a special charter with the government. There's a special law regulating the relations of the government with the Jewish agency. So are we an NGO? Not entirely. Are we a government branch? Not at all. So, many people call us a Quango. 하지만 유대기구는 주요 예산이 전 세계에 흩어진 개인 유대인의 기부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정부 산하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는 가칭 재외동포청과는 다소 현실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화교 정책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적 여부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동포로 분리하는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교무 판공실이라는 전담기구를 통해 화교 가족과 귀국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주석,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산하기구로 승격해 역할과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외동포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관련 법령을 통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교무 판공실을 중심으로 외교, 법무, 행정, 안전, 출입국 등 관련 부서를 모두 포괄한 연석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법, 집행, 피드백까지 중국의 화교 정책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 외에도 독일과 이탈리아, 타이완,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 기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뿐 아니라 자국 내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이민자 증가 등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하며 인구 문제에까지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살피고 각국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특집 글로벌 리포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